오늘 토요일 낮에 켜봤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좀 손님분들이 좀 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낮에 과감하게 좀 켰습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방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시기 전에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어제 만들었던 그거 있죠? 그거 캔버스 패턴이고 스토프 거 본다는 겁니까? 요거를 이제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지금 작업하고 있다가 손님분이 가셔가지고 결제 끝내고 다시 이제 앉았습니다. 저녁에 뭐 제대로지 몰라가지고 미리 찍어 놓을 수 있으면 이제 찍어 놓으려고요. 이제 라운드 자르는 거는 왠지 아시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쁘게 됩니다. 천이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줘야 나중에 그 꼭지점 부분이 깔끔하게 됩니다. 너무 두껍게 막 이중 막 매겹으로 여기가 처리돼 버리면 헤라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찾았어. 두껍게 처리되면 바늘이 또 부담이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루발이 평평하게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죠. 그러면 또 앞으로 전진을 안 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도 모양이고 박을 때도 좀 편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 펴셨으면 됐죠. 그쵸.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주머니 감이라서 그렇게 눈에는 안 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라운드 져 있거든요. 이런 거는 손 대셔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죠. 대충 작업이 끝났으면은 라벨을 부착해서 만들어 봅시다. 원래는 끼움 라벨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저는 한 번 더 접어가지고 라벨을 어째 쓰는지는 이제 본인 자유입니다. 한번 써보니까 이제 이 방식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다신 분도 잘 없고 그래가지고 1.5로 땀폭 조정하고 촘촘하게 넣겠습니다. 앞으로 안 갑니다. 그쵸? 천천히 한 땀씩 밀어줄게요. 그냥 한번 손도 힘도 손으로 이제 미는 힘도 세게 해보고 너무 세게 밀면은 또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지금 또 안 가죠. 그러면 조금 밀면서 노루발 살짝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즉각적으로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또 안 가죠. 그러면 들면서 조금 밀어요. 됐죠? 꼭지점까지 가면 참 받기가 힘듭니다. 미싱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오르발이 앞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가지고 초보분들한테 요거를 제가 뭐 시켜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와서 이게 요리하다가 와서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좀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대한 안 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뭐 지금 원단을 딱 반 접어서 이제 중앙 표시를 해줬고요. 요것도 이제 중앙 표시 이렇게 하고 이제 밤에 올린 거 보면은 원단을 딱 여기 끝까지 됩니다. 미신 끝까지 여기 그다음에 여기 돔에 접히는 부분 여기에 이렇게 되고 어떻게 이런 그 주머니 위치 찾으셨어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 번 해보고 가장 편한 방법이 요거였다. 그다음에 주머니 제가 보니까 이제 주머니가 두 겹이다 그랬죠. 반을 접었기 때문에 두 겹입니다. 두 겹에 했을 때 장점은 손님들이 만지셨을 때 한 겹보다는 좀 더 감촉도 좋고요. 한 겹으로 해갖고 뭐 얇은 천일 경우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가방 안에서 처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무게 있는 걸 넣어도 주머니가 다 이렇게 잡아주면 이래 되거든요. 이렇게 천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분 영상을 보니까 티코스터 같은 원리로 일본 분 영상이었는데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힘이 있잖아요. 두 겹이니까. 그러니까 막 웬만한 게 부착이 돼도 얘가 이제 뭐 요동을 안 치는 겁니다. 안에서. 그때 보고는 이거다 싶었지요. 그래갖고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제가 그럼 천값이 2배로 나가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홀겹으로 해도 제가 이제 라운드 이렇게 말아받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손이 안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단값만 좀 덜 나간다는 거지. 근데 요거 조금 짜투리 써가지고 이렇게 퀄리티 올릴 수 있으면은 이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금액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도 이제 광목을 선택을 했잖아요. 다행히도 이제 원단 초이스에서 어제 성공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요런 식으로 저는 좀 해결했습니다. 일단 퀄리티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아무튼 만족하실 만한 원단을 찾아가지고 1002장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뭐 AS 하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율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투자할 만 했어요. 지금 왜 사절했는데 안 잘리냐 할 수 있는데 여기 아마 실이 다 차 있을 겁니다. 열어보면은 그거 뭐 비워줘야 됩니다. 그거 비워줘야 그게 잘 돼요. 그런 거 뭐 청소하는 영상도 한번 다음에 컨텐츠 되면 한번 찍어볼게요. 저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일에 맞춰가지고 끈 통로 만들어야겠죠. 이대로 바로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끈 통로란다. 그 위에 복조리감 있죠. 복조리감은 양옆으로 이렇게 이제 1cm로 박아줄 겁니다. 박아주고
모든 복조리 가방은 똑같아요. 그냥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감이랑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를 더 준비를 합니다. 홑겹으로도 할 수 있는데, 홈겹은 그러면 옆에 오버록을 치든지 아니면은 오버록을 치든지 아니면은 저희 베개 만든 영상 보면 두 번 이렇게 한 번 밖에서 받고 뒤집어서 한 번 받고 두 번 박는 거 그렇게 하시든지. 그것도 일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천을 두 장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꽃봉오리 만들 때 좀 더 힘이 있겠죠. 꽃봉오리가 이제 두 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단이 이제 반만 들어가는 거 충분한 장점이죠. 근데 저는 마음 가는 쪽은 이제 두 장짜리가 나왔어요. 왜? 주머니랑 똑같아요. 좀 더 견고하고요. 그 모양이 결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은 비슷한데, 이게 요렇게 하면 그러니까 꽃봉오리 요렇게 좀 주름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완전 꽃 모양으로. 근데 그거는 홑겹으로 하시면 보통은 그냥 매니에 끈 놓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모양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일반 조르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꽃 모양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모양도 있고 아무튼 힘도 더 그거 있고. 천이 한 장보단 두 장이 당연히 좀 튼튼하겠죠. 이거는 반일에 자릅니다. 자르고 원래는 반 자른 다음에 작업하는 게 정석이지만 이렇게 작업하고 문제 생긴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박아버릴 때 이게 한꺼번에 이래 박아버리면 편해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뒤집습니다. 뒤집어가지고 저희 복조리 파우치 작은 버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겉감이랑 안감 합친다. 그렇죠? 지금 요게 겉감이고 요게 안감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이제 마감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게 이렇게 천 만지시면 이게 풀리겠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살살 벌려가지고 어제는 여기 이제 다 막으면서 했거든요. 오늘은 그냥 안 막고 해볼게요. 안 막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딱 완전 선이 서로 겹치면 보기 좋겠죠. 하실 때는 초점을 못 잡네요. 이 친구가 수동으로 초점 잡아주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분을 요렇게 하면 딱 마주 보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야 나중에 완성본이 이뻐요. 그냥 딱 그러면 손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손이 집게다 딱 생각하시고 한 두세 단 정도 이렇게 25점 해주고 반대쪽 작업하고 이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디테일 계속 이런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도 이제 여기 이제 꼽으면서요 충격이 조금씩 갑니다. 그렇죠? 이게 톱니에도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저거 때는 이대로 1cm 돌리면 되겠다. 그렇죠? 천이 기니까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위아래가. 만져주면서 하고 있어요. 됐어요.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뒤집어 가지고 거진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영상이다, 그쵸? 충분히 안에 넣어야 되고, 너무 세게 만져버리면 광목이 구겨집니다, 그쵸?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넣어주시고, 바싹 뺍니다. 최대한 너무 바싹 뺄라 하면 그건 또 좀 힘드니까 적당히 한 8, 90% 선에서 빼줍니다. 빨리 하려면 이렇게 좀 접어요.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요거는 쉽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모양 잡아줍니다. 생각으로 이렇게 맞추는 5대5로 이렇게 맞추는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100% 빳빳하게 안 펴고 지금 한 95% 정도만 폈습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한 개 만들 시간에 그래도 2개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생산성 때문에 더 이상 바짝 하는 건 안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햇빛에 비추고 이러면은 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 이걸 흠 잡을 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95%니까 별 사실 차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해버립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이제 찝어줘야 이게 좀, 요 라인 조금 찝어줘야 이게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찝어줄게요. 근데 계속 천이 움직일 거예요. 박으면서 손으로 눌러가시면서. 대충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좀 깔끔하죠. 이제 한번 집어 놓으니까 정돈이 된 느낌이고, 여기가 밑에 부분 저희가 안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원래 솔기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발음소리 내가지고 하시면은 더 깔끔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냥 옆으로만 제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단에 힘이 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이 덜 풀리거든요. 한 개 풀릴 게 0.5개만 풀리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시 고정을 할게요. 이러면 이게 안 풀리겠죠. 그렇죠.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또 나중에 좀 몸통에 결합시킬 때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 원래 어제 같은 경우는 한번 보강 재봉을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시간상 그것도 한 1분 정도 줘도 되겠죠.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시간 단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끈통로입니다. 끈통로 3cm. 지금 침판에 3대 있는 위치에 놓고 3.5. 3cm지만 사실 3.5가 이제 한 2.8 정도 될 겁니다. 좀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5cm. 끈통로는 2cm 정도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원판 연결하기 전에 잠깐만 주방의 상황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철경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요. 여기 이제 6cm 표기에서 바닥 만들어 주는 겁니다. 표기를 하는데 지금 안 보이죠? 왜 해도 좀 잘 안 들어가는 맞춰가지고 키트자로 6cm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여기도 6cm. 겉감도 잘라주겠습니다. 여기 좀 보면 안 맞죠, 여기. 그쵸, 여기 0.5 정도 안 맞는데, 그러면 재봉선 보고 이제 5에 두고 저는 자르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 5cm, 5cm. 그럼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얼추 다 맞습니다. 아무리 여기 비율이 안 맞아도 이게 재봉선 따라서 5호로 잘라주시면 되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밤은 아니고 저녁쯤에 그 파우치를 수령을 해 가시면서 조금 요구 사항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저희가 5대5 비율로 자르기 때문에 그 자르는 부분이 정중앙으로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나올 겁니다. 이게 접히는 부분이. 근데 그거를 또 3대4 대칭으로 해서 좀 비대칭으로 만들어 달라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쵸?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제 생각에는 한 15,000원 선이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공부 삼아서는 이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은 좀 해드리기에는 저도 모험이죠, 모험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짚어도 한 1cm 더 위에 달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20cm 지퍼가 아니고 한 18cm 지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롤 지퍼를 제가 또 사야 됩니다. 롤 지퍼를 그 제품 말고는 제가 당장은 이제 쓸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 또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만으로 제가 장사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딴 것도 지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움의 기회로 이제 쓰려고 하다가 그런 작업 한 두세 개 겹쳐버리면 제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제가 조금 생각은 해봤으니까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사실 제 시간 대비 너무 돈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원단 드릴 테니까 다른 분한테 가보시는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바로는 못 할 것 같고 또 이제 시행착오에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첫 작품이 보통 이쁘게 좀 나올 확률이 적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 특히 지퍼도 들어가고 지퍼 들어가면 진짜 몇 미리 더 중요하잖아요. 조금만 이상해도 모양 이상할 건데 그러니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쁘게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좀처럼 제가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제 돈은 원단값 퍼센트에 15,000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또 안다 했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팔리는 아이템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살림에 쓴다든지, 그러니까 베개 커버처럼 그런 거는 쓸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집에 거만 이렇게 막 베개 바꾸고 이러면 몇만 원 세이브, 뭐, 많게는, 베개 많이 쓰는 집은 많게는 10만원 넘게도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중 지퍼를 뭔가 만들어 놓으면 이쁘긴 할 겁니다. 근데 또 새로운 걸 도전하려니까 솔직히 어제는 좀 제가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못하겠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걸 생각을 해봤어요. 받아들인 것도 좋은데 아무튼 너무 효율이 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제 생각에는 3만 원 넘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본 제품은 17,000원, 18,000원 제품이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퍼 한 개짜리 있죠. 그런 걸 사신 거예요. 근데 5,000원짜리 또 중국산 제품 있죠. 그런 거 어서 오세요. 예.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금 조정해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풀린다, 그쵸? 그러니까 짧았기 때문에 풀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까처럼 가름소리 안 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게요. 다 되었죠. 됐으면 끈감이 35였습니다. 어제 측정하기 그렇죠. 이 끝에는 좀 자를게요. 반대쪽도 조금 자르고요. 모자로 측정하겠습니다. 일단은 30. 끈이 4개는 나올 것 같고요. 다르게 있고 남은 것도 35 나머지 확인하나 충분히 나온 30, 한 6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가방 손잡이 양옆에 좀 9cm씩 표시해서 작업할게요. 그거 했었고 퀼트 작업. 그렇죠. 처음에는 임시고 0.5cm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검은색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LED 조명 밑에까지 가면 좀 밝아가지고 잘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표시할 때는 하시더라도 잘 안 보이실 경우에는 조명 밑에 한번 대보시면 좀 잘 보이실 겁니다. 잘라놓은 거 분들이 최대한 안골 확인을 해가시면서 작업을 합니다. 침판 밑에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사절이 안 돼가지고 늘 끊겼다 하는 거. 지금 보면 좀 잘 되죠. 그러니까 그 한 번 때문에 이거를 또 침판에 들여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사절이 안 되는 상황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자르는 게 아니고 침판 열어가지고 청소하고 너무 자주 청소하면 일이 많이 가겠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게 이제 나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매듭 지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안 보이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요거를 이제 앞뒤 맞춰가면서 이제 하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게 작업하실 때 봐서, 아무튼 여기 끈 통로를 제가 이제 안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든지 뒤로 하시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작업할 때 더 빨리 할 수 있죠. 임시 고정을 일단 시키고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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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 작업을 좀 하고 올게요. 다시 왔습니다. 요거 저 밑에가 지하철 아니야? 복조리감 지금 이렇게 임시 고정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박아줄게요. 그래야 이게 작업할 때. 그러니까 부탁사자 정도시다. 여기주다. 왜 굳이 다방야 할 수 있습니다. 고정을 그냥 양쪽에만 하시고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천을 연결하는 것은 6겹이라 그랬죠. 6겹이다 보니까 좀 틀어진 도장으로 할 때보다는 틀어지는 게 좀 더 있어요. 아무리 재단을 완벽하게 해도 여기 손잡이 두께도 있고, 아무튼 요 면적이랑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면 자를 때 뭐 이런 거 1, 2mm 차이가 나는 가면 좀 더 이러다 보면 저희가 이게 검은색이 저 면적이 기니까는 이렇게 지금 뜨잖아요. 그렇죠? 요 떴죠. 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그냥 하시다 보면은 요쪽에서 이렇게 뜨는 게 요래된단 말이죠. 요렇게. 그러면 나중에 찝으실 때 여기가 이제 조금 천이 많으니까는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표시를 하고 양옆으로 이 천 부담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말은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예쁘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지금 천의 길이가 좀 늘어났거든요. 손잡이에 부착을 하면서. 근데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칼재단을 하셨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틀리죠, 그렇죠? 얘는 또 이제 요거 안에 두 개를 싸니까 천이 상당하게 늘어날 거잖아요. 저희가 재단할 때 일일이 한 1, 2mm씩 이제 해갖고 더 자르는 건 사실 다들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겹쳐서 그냥 다들 잘라버리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그래서 사이즈가 제가 아무튼 같이 잘라도 이제 각각 아무튼 여기 뭐 재봉할 때는 완전 세 개 다 겹쳐서 하면은 방금처럼 이제 조금이라도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막 천이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도 고정이 안 돼 있고 여기 다 안 돼 있으니까 그쵸, 지금 천이 막 계속 힘이 세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정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지금 그러니까 한 지점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꼽는 순간 좀 틀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솔리 부분을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부분 여기부터 여기는 이제 제가 1cm로 임시 고정하겠습니다. 했죠. 뭐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좀 잡아주니까 이쪽에는 반대쪽은 좀 쉬울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는 뭐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뭐 제 그냥 일상 소감 이야기 한다고 뭐 그냥 가방만 만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딱 펴주고요. 펴주고 여기 최대한 5대5로 천 사이즈 맞춰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지금 안 맞죠? 보면 까만색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와 있죠. 무시하시고 이 부분만 맞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펴셔가지고 최대한 전 안 밀리게 좀 속도가 빠른 감이 있는데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5대5 찝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요거 이제 만져가면서 그래서 요게 조금 안 맞더라도 그냥 당겨가지고 그 작은 이 천이 뜨는 거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지금 조금씩 뜨고 있거든요. 당기면서 사이즈 나왔고요. 다음 것도 최대한 천을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오면요 이게 평평해지거든요. 내려가시면서 문제 없이 지금 상체미 다 됐고요. 가게 노래가 끊겨가지고 노래만 좀 틀어놓고 오겠습니다. 이거 나는 해도 예쁘게 안 뜨던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을 계속 하면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해보고 느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계속 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 그럼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아무튼 돈이었습니다. 돈. 이거는 이제 팔리니까 내가 꼭 연습해야 된다. 못해도,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버리는 게 아니고, 실패를 하면 조금 그래도 남한테 줄 수 있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죄송하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실래요 하면서 이제 가져간다 하시면은 그게 그러면 이제 가치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으면은 좋다겠죠. 그러니까 재고 처리를 했다겠죠.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 그거에 이제 만족을 하셨으면 다음에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가방 순이익이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겠죠. 저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재고 걱정도 최대한 이제 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온 것도 이제 그 씨앗을 뿌린 덕분입니다. 그래요. 처음에 다 정상적인 제품 안 나올 때가 많았겠죠. 그러면 다 그냥 품앗이로 한 개씩 다 해주겠습니다. 티포스터도 처음에 판매하기 전에는 각 잡고 이런 게 정말 안 돼가지고 한 100개 정도는 가볍게 뿌린 것 같아요. 저도 연습을 할 겸에. 회사를 가면은 회사 돈으로 저희가 연습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럴 나이가 점차 이제 안 되고 있죠. 이제 스스로 해야 될 나이입니다. 이제 그런 투자 비용이 항상 회사에는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리스크를 질 수 있는 한에서는 지고요. 제가 예를 들어 수익이 뭐 200만 원이라 칩시다. 200만 원인데 그래도 한 쓸 돈 다 쓰고 뭐 100만 원 남았다 쳐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고 싶으면 뭐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리고 자재값 정도 낼 수 있었거든요. 자재값은 만 원도 안, 1,000만 원 얼마 안 하잖아요. 뭐 5천짜리도 있고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50만 원 정도 남았다 해봐. 아무튼 이제 그 정도는 부담 없는 금액이라서 저 자신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대비를 쳐주진 않겠지만 모든 공부를 하든 간에 이제 처음에는 참 빛을 보기가 힘들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이제 변곡점 그래 뭐 이렇게 이제 곡선이 갑자기 딱 가파르게 변화하는 구간이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이걸 버티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적어야 돼요. 저는 이게 리스크가 좀 적었고 저랑 이게 맞았거든요. 됐어요. 저도 외국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실패의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순간 쿠팡 주문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받고 거짓 뭐 가방 한 개 만드는데 뭐 50분 정도 좀 걸린 것 같아요. 뭐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린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심지 붙이고 재단하는 작업 그게 뭐 제가 가방 한 개 다 넉넉 잡고 한 10분, 15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작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1시간 10분 하면 넉넉하게 한 개씩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가방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천이 워낙 좀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지금 미싱이 제대로 갈지가 좀 걱정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런 거는 각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적어줘야 이제 작품도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작업 일단 해볼게요. 어제 했던 전보다는 오늘요? 글쎄요. 근데 설 연휴되고 이러면 좀 손님 적게 오시는 것 같아요. 대목이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작년에도 좀 이랬어요. 작년에도 명절 있고 이러면 좀 예상대로 두꺼워서 이제 바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4단대 있는 거를 한 2단 정도로 줄여서 그렇죠. 지금 바늘이 안 꼽힙니다. 그렇죠? 요 작업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둘이 아까 같죠. 제일 두꺼운 부분 지났고요. 바늘도 있는 거 다행히 바늘 찔렸습니다. 좀 밀어주고 됐죠. 이 정도 왔으면 다 왔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두꺼운 원단 쓰시면은 물론 가방은 최종적으로는 느낌이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이렇게 작업할 때 미싱을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럴 때는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동 레버로 수동 다이얼이라 해야 되는데 풀리로 잘 위기를 모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셔 먹었기 때문에 돈으로 단련된 거라 가지고 좀 공식적으로도 이거 이제 미싱 부담 가겠네 싶으면은 대충 각이 보이거든요. 가방 자체는 참 괜찮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안 가거든요. 좀 가방을 또 빼가지고. 어제도 말했지만 이게 가방 작업하기 지금 좋은 다이는 아닙니다. 이게 옆에서 에어컨이 진로 방해도 하고 있고 밀고 있는 지금 여기 안 가고 있거든요. 뒤에 손잡이 부분도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한 땀씩 진행. 그 다음에 아까 솔리 부분 여기 겁나 전 두꺼운 거 왔습니다. 그러면 안전빵. 항상 저희는 리스크를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으면 위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또 에어컨이 걸리죠. 당겨가지고 풀어주고. 제가 이거를 지금 이거 평대에 놓고 하기에는 지금 점심시간이고 손님분들도 오실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그게 더 테이블 정리하는데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그냥 불편하지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10개 주문 받았을 때는 이 가방 10개 주문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냥 평대에 놓고 작업했거든요. 일요일에 그때는 이제 최대한의 효율성을 뽑기 위해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완성입니다. 또 여기 걸려서 안 가거든요. 당겨주고 또 살살 박아야 될 때가 왔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들어갑니다. 그쵸?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잘 단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듭 지어주면은 완성입니다. 완성이고 이런 느낌입니다. 가방이 엄청 좀 화려하죠.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세련된 거는 같아요. 그냥 좀 너무 촌스럽지도 않고 검정색이 사실 많이 나갔어요. 지금 검정색이 가방이가 사실 이제 명불허전 한국은 검은색이 많이 나갑니다. 흰색은 이제 때가 많이 타니까 보통은 좀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검은색, 어두운 계열이 참 가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검은색으로 했고요. 예, 설 잘 보내세요. 예. 예. 설 잘 보내세요. 예예. 예. 잘 쓰셔. 예. 네. 조심히 가세요. 예. 얼추 작업이 다 됐죠. 그러면 어제 제가 75로 그 실 재단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까지만 촬영을 하고 낮에는 촬영 마감해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천을 가지고 올게요. 잠깐 가방을 좀 구경하고 계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요거 어제 거 요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끈기육입니다. 끈기육. 남부 이제 보안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는 테마들이 많이 생겼다. 많이 생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안 바꾸는 맛이. 제가 하는 거 키하는 그런 것도 올라가고 한다니까. 우리나라도. 여기까지가 35니까 그냥 한 절반 정도 잘라주면 될 거는 같은데 팁식으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잘라주고 그런 테마들이 그런 것들 테마를 먹어야지. 그 와중에 정치 테마지는 하지 말아야 게 물론 이게 다 결론은 그 운전자들이라는 게 일을 속박시켜야 이 생각할 수 있는 폭을 원래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좁게 이렇게 만들어보시고 네가 지금 말하면 네가 옛날에 과거 사이에 당했던 그런 것들 하면 밑으로 넣겠습니다. 밑으로 넣는 게 작업이 편할 것 같아요. 수익이지만은 작살나면은 진짜 이 호흡가 안 된다. 너무 두꺼우니까 이 실기를 앞으로 전진하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 그때 그걸 한게 플리마켓 참가를 조금 알아봤거든요. 이 플리마켓 참가비가 보통은 뭐 서면 같은데 여기 뭐지 삼정탑 앞에는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방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거 해야 되니까 20만 원씩 팔려면 못해도 한 40만 원치는 팔아야 이게 그 부수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끈 파우치 저거를 뭐 물론 8,000원짜리를 만 원에 판다 해도 40개를 팔아야 됩니다.
40개를 팔려면은 400분 정도 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시간 정도 걸리겠죠. 아이고야. 7시간 동안 작업해가지고 본전인 겁니다. 그러면 그 부스 참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루 일당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벌면 더 좋겠죠. 그러면 아무튼 40개가 아니고 그럼 80개 정도 만들어야 되겠네. 80개를 만들어 가지고 20만 원 벌었다. 뭐 그러면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 달에 한 300 정도 번다 치면은 뭐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제가 순수익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날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되는데 추운데 밖에 있다 상상을 해봤거든요. 10만 원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5 정도 그 정도 나와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주 한다 치면, 매일 한다 치면은 한 달에 450이잖아요. 그러면 쉽지가 않죠, 그게. 일단 그렇고, 그렇게 사실 팔 자신 바로 없거든요. 제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돈으로 좀 일단 헤딩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부스비가 20만 원이나 하니까 그럴 바에는 이게 홀 손님 분들한테 집중을 다 하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 서비스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 비용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방 모양 괜찮나요?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아무튼 이 참가 부스비 보니까 이거 정말로 그거를 개최하신 분들 땅으로 참 돈 잘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대료 장사를. 모양은 좋은 것 같아요. 가방도 안에 좀 많이 담길 수 있을 것 같고 위에 이제 입술 모양은 이렇습니다. 괜찮죠. 잘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가게 안에서 할 수 있는 베네핏을 최대한 뽑아가지고 다음번에 그때 진짜 이제 물품 많아져서 정리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면 그거 재고 처리를 그때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씩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 그거를 이제 매번 참가를 해서 뽕 뽑고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았거든요. 당장은 생각이 그거밖에 안 떠올랐습니다. 다른 또 좋은 뭔가 좀 이익될 만한 걸 찾을 수 있으면 참가를 할 것 같은데 이제 플리마켓은 그렇습니다. 이게 백스포는 또 참가하려면 부스 비용이 한 좀 더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 찍으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백스포에서 그냥 참가를 하면은 5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60만 원에서. 그러면 부스비 4일 연속 다 참가한다면 저렴하게 해주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혼자 참가하는 게 어렵죠. 가게가 사실은 조련데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에이블리 같은 데 입점을 해가지고 그런 데 수수료가 또 셉니다. 그런 데가 건당 뭐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쌉니다. 안 싸고 그 다음에 무료 배송 이런 카테고리 가려면은 택배비도 제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나을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보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길바닥에 놓고 하자니까 불법이죠. 그런 거 한두 번은 하겠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기분 안 좋은 사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뭔데 세금도 안 내고 일반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지나갈 확률이 높겠지만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안 좋게 보실 확률이 높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오래 장사할 거면은 그건 이제 다른 방법 생각하는 게 이제 맞고요. 그렇죠. 딴 사람들 50만 원씩 부수 내고 참가하는 거, 내 혼자 길바닥에서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외진대로 가서 작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판매 같은 거는 아마 진짜 사람 안 올 법한 곳, 백스코 같이 목 좋은 곳에서 아마 장사하면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의가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데까지 나와서 장사를 해준다고 느낌이 드는 장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봤거든요. 전혀 생뚱맞게 뭐 바닷가가여서 장사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 보면 지하철역에 앉아가지고 엽서 파는 거 봤잖아요. 그 정도면 뭐 그냥 우리 암묵적으로 좀 묵인을 해주듯이 재미삼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속성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그냥 재고 처리하려고 제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안 쌓이는 게 제일 좋다 보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직은 빨간 날이 아니다 보니까 택배가 이제 오고 있고요. 생각은 항상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저도 이거다 싶으면 바로 도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기업에서는 못 만드는데 제가 이제 핸드메이드로 하면서 판매를 했을 때 저만 그 제품이 나오면 좋잖아요. 남들이랑 경쟁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제품을 좀 만들어서 파는 거는 어떨까 싶거든요. 소잉도 그러면 집에서 앉아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거면 알아서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일단 찾아볼 생각입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 작업까지만 하고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나름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저도 이제 돈 남는 것만 딱 하면 된다겠죠. 그러면 개인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고, 개인 주문을 돈 안 되는 것도 이제 받는 이유는 공부의 목적도 있었지만 아직 그런 것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제가 아직 요 미심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손님 오실 시간도 좀 됐어요. 12시 넘었고 그래가지고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조만 가가지고 설거지 밀린 거 하고 가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